짜잔.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 방정식에서 이제 부등호만 붙은 거야. 당연히 이제 하던 방식은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만 보면 돼.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부등식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방정식과 똑같은 배우는 비슷한데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바뀔 수 있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를 푸는데 참고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 해가 존재하느냐, 특정 x에 대해서 성립하느냐,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느냐, 그 다음에 방정식이냐 부등식이냐. 그래서 모든 x에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뭐라 그래? 항등식이라는 걸 배웠죠. 중앙으로 범위죠. 특정 x에 성립하는 방정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 놈을 우리는 해나 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x에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건 아마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2학기. 얘는 특정 x에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가 오늘 하게 될 부등식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얘다. 그 특정 x를 우리는 근 또는 해라고 한다. 이 두 개는 있고 이건 중간 했고 이거 이제 중간과 기말을 하는 거. 중간, 2차는 중간, 3차, 4차는 기말. 이제 이걸 할 차례야. 그러려면 오늘 하는 게 1차 부등식이라 했으니까 1차 부등식인데 그럼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1차 부등식인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외운 거. 중등과 이제 고등 버전을 이제 보면 중등 버전에서는 그냥 계산하면 되지. 뭐 예를 들면 2x 빼기 4가 보다 크다 이런 계산하면 되지. 그다음에 3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그러면 3x가 6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음수는 바뀐다 이렇게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뭐냐면 요거 그대로 가져가고 중등 과정 그대로 더하기 뭐냐면 개수가 미지수인 경우가 들어가요. 개수가 미지수면 경우를 나눈다. 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개수가 미지수면 경우를 나누자. 그 내용이 오늘 내용 끝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 끝이에요. 거기 200페이지랑 201페이지 보면 지금 했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제 부등의 성질, 실수의 대소에 관한 성질, 실수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던지 0보다 작던지 0이거나 그 다음에 둘 다 양수면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 그 다음에 대소에 대한 정의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 A 빼기 B가 0이면 A는 B랑 같은 거고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A는 B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그치? 밑에 부등식의 성질 이거 우리 초등학교랑 중학교 배웠던 내용이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낯선 내용이 없죠? 우리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그랬고 음수로 나눌 때만 나눌거나 곱할 때만 부등호가 바뀐다 이런 얘기 했었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쪽에 있는 1차 부등식의 해법, 그거에 이제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다. 1차 부등식의 해법. 미지수로 주어질 수 있어. 중요하다. 중요하다. 앞에다 별표 치시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했어. 여기 1차라는 말이 없어. 그냥 부등식이야. 1차라는 말이 없다. 그냥 부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a의 범위를 나눠야 돼. 개수가 미지수면 경우를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a가 양수면 부등호방이 안 바뀌니까 그냥 a분의 b보다 크거든요. a가 0이면 b가 어떠냐에 따라서 a가 0이면 x는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잖아. 그래서 약간 절대분식 같은 개념이죠. a가 0이면 b가 0보다 크면 얘는 0인데 얘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성립해? 안 하지. 근이 없어. b가 0이어도 얘가 0인데 얘가 0이면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이때는 해가 없다. 불능. 그치? 앞에 배웠지? 해가 없다 또는 불능. b가 0보다 작으면 늘 성립하지? 늘 성립한다. 늘 성립하는 거니까 모든 수를 다 넣어도 성립해. 부정이 아니야. 부정은 말했잖아. 그냥 해가 많은 거고. 아무거나 다 되는 거랑 많은 거랑 다르다 그랬잖아. 그치? 얘는 모든 수가 다 되는 거야. 모든 수 중에 뭐? 실수. 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수는 실수. 부등식에서 특별한 말이 없어도 우리가 다루는 수의 범위는 실수예요. 알겠죠? 특별한 말이 없어도 부등호가 있을 때에는 방정식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복소수야. 그러니까 얘는 복소수 범위. 방정식은 복소수. 얘는 실수. 왜? 아까 말했지만 실수의 성질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랬죠? 특별한 아무 멘트 없어도 저거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다. a가 0보다 작으면 그냥 나누면 되지? 나 a 부동 방향만 바뀐다. 부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끝이야. 간단해요. 개수가 미지수로 나왔을 때만 조심하라. 그렇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시 1.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푸시오. a, b, c, d는 실수다. 1번 ax 플러스 1이 x 플러스 a 제곱이다. 넘겨 a 빼기 x a도 빼기 1 방금 했잖아. 개수가 미지수는 경우를 나누라 그랬지. a 빼기 0보다 클 때, a 빼기 0보다 작을 때, a 빼기 0일 때 이렇게 나누라 그랬죠. a 빼기 0보다 크면 부등호방이 안 바뀐다 그랬지. 약분이 되지. x는 a 플러스 1보다 크다. a 플러스 1보다 작다. 그치? 이때는 0이니까 이거 0이면 0이지. 해가 없다. 됐어요? 어렵지 않지? 2번 한 문제 정도는 내 미지수 나오는 거. 그치? ax 플러스 3 x 플러스 a a 빼기 1x a 빼기 3 이거 똑같이 할 거야. a 빼기 1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a 빼기 1이 0이다. a 빼기 0보다 크면 양이 크니까 부동호방이 안 바뀌어. a 빼기 1분의 a 빼기 3 이거 숫자 몰라 나도 그냥 냅두면 돼. 이렇게 약분 안 되잖아. 아까는 약분이 됐지만 안 되니까 그냥 냅두면 돼. 얘는 부동호방이 바뀌는구나. 0이면 0이지 a가 1이지 0이잖아. 1이면 마이너스 2지. 0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 이렇게 하면 된다. 3번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나누면 돼. 나누면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똑같이 또 할 거야. 그래서 a 빼기 c가 0보다 크면 x는 a 빼기 c분의 b 빼기 b보다 작다. 이런 부동호방이 바뀐다.
이때는 얘는 0인데 이걸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 나눌 거야. D 빼기 B가 양수일 때, D 빼기 B가 0일 때, D 빼기 B가 음수일 때 나눌 거야. 모르면 계속 나누면 돼, 케이스를. 얘가 0이니까 얘는 0이야. 얘가 양수면 얘는 0인데 얘 양수니까 말이 되지. 모든 수, 모든 실수. 얘가 0인데 얘가 0이면 말이 안 되죠. 해가 없다. 얘도 0인데 음수야. 해가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없지 않지? 넘어갈게요. 14-2. 계수 니수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경우를 나눈다 생각하면 돼. 그치? 14-2는 3x가 10, 2, y는 6 이렇게 있어요.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네, 이건 뭐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해봐. 다 해보는 거야. 얘랑 네 가지 케이스를 다 해봐서 최소보다 크고 최대보다 작다를 외워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뭘 하면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다 뭐야? 최소보다 크고 최대보다 작은데 뭐만? 등호만 조심해. 등호는 둘 다 등호일 때만. 둘 다 등호일 때 등호야. 지금은 다 등호니까 어려울 게 없어. 둘 다 등호니까 어려울 게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등호를 하나 빼볼게. 등호를 빼볼게. 이러면 너무 쉬워서. 그냥 이거 다 해보면 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얘네들 이거 하나 해볼게. 그럼 더하면 제일 작은 거 5지. 요건 9, 5, 9, 12, 16이잖아. 5, 16, 쉽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패스하고 지금은 등호를 빼볼 거라고. 등호 없는 상태로 다시 적어. 위에다. 그래서 하나씩 빼보는 상황으로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 다 친절하게 이렇게 다 등호 있는 경우로 문제를 주지 않아. 너무 쉬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저런 너무 쉬워서 잘 안 낸단 말이야, 출제를. 얘만 보면 그러면 뺐어? 그럼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해보자. 다 똑같은 방식이야. 다 똑같은 방식인데 어떻게 한다고? 등호가 둘 다 등호일 때만 등호라고. 그럼 빼보자. x 빼기 y 해보자. 그럼 x 빼기 y를 하면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1이지.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 여기서 이거 빼면 8. 여기서 빼면 4지. 미니멈이 뭐야? 마이너스 3이지. 제일 큰 건 8이야. 등호는 언제? 둘 다 등호일 때만 등호라고 했어. 만약에 3이 나오려면 여기서 이걸 뺐지. 둘 다 등호가 있네. 3에서 6을 뺐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8은 둘 다 등호가 없지. 하나만 있어도 등호를 안 붙이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돼? 어렵지 않지? 그래서 둘 다 등호일 때만 등호를 붙인다. 기억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됐어요? 연립부등식 풀어볼게요. 연립부등식, 연립방정식이 똑같은 방식이니까. 네, 14-3.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그럼 공통 범위를 찾는다만 알면 되잖아. 그치? 공통 범위. 2x 플러스 4, x 1번. 8 빼기 7x가 1 빼기 6x다. x가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지? 이걸 풀면 이런 x가 7보다 작다. 이해돼요? 그럼 얘랑 공통 범위는 얼마야? 얘는 7보다 작다.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공통 범위죠. 어렵지 않지? 하나만 해볼게. 3번 0.3x 2.1 1.5 빼기 0.02x 1.01 빼기 x 어떻게 할까요?
점이라서 좀 보기 그러니까 양쪽에 10을 곱하면 되지. 얘는 3x, 10x, 21. 그러면 21, 7x, x는 4, 2, 3. 여기는 양쪽에 100을 곱하면 되겠다, 그렇지? 100 곱하면 150 빼기 2x, 100 빼기 100x, 되죠? 넘기면 98x, 49인가? 49.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만족하는 거 없죠? 3보다 큰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게 없잖아. 없다.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게 있고 3보다 해는 없다. 됐나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14-4 연립동식을 푸시오. 이것도 제일 빡세 보이는 거 할게. 3번을 해볼게. 3번 다 똑같이 푸는 거잖아, 그지? 둘 다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 그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요거 이렇게 풀어야 돼. 공통 범위, 그지? 3번을 보면 1.2x, 0.7x, 2.5, x 빼기 0.3x 빼기 2. 요거부터 정리를 해보자. 그럼 0.7x 플러스 2. 다 소수점 있으니까 별로니까 다 곱하기 10을 할게요. 다 곱하기 10을 해버리면 되겠지. 다 곱하기 10을 하면 돼. 10을 하면 12x, 7x, 25, 7x, 20 됐나요? 요 놈을 풀게. 5x가 25보다 작다, x는 5보다 작다, 2, 5. 요 놈을 풀렸더니 7x 7 살았네. 25가 20보다 작다. 없지, 해가 없다. 얘는 5보다 작은데 해가 없대. 그럼 둘의 공통범위니까 해가 없지. 해가 없다.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해가 없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대놓고 배웠잖아. 불능이라는 거에서 배웠잖아. 해가 없을 수 있다.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걸 배웠으니까 왜 해가 없지? 해가 왜 많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는 모든 해가 무수히 많다랑 그것만 구별하라고. 해가 무수히 많다랑 해가 모든 실수랑은 다른 거니까 그것만 구별하라고.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돼. 이해돼? 되죠? 안 어렵죠? 하면 되겠지? 14-5 이제 둘 다 풀어보자. 연립 부등식의 해가 저렇대. 요거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얘야. 14-5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4-4까지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기본적이어서 그냥 개나 소나 다 맞히는 거고, 이제 좀 변별력을 주는 게 14-5부터 학교 시험에서 변별력을 좀 주는 거야. 이거를 이제 맞춰야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 17에서 5 빼면 12 플러스 5x. 그다음에 이거 넘기고 x가 이걸 넘길게요. 1 빼기 2a 4분의 x 플러스 1. 3으로 나눌게요. 3분의 1, 3분의 2a가 x 플러스 1.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빼기 2가 되니까 2 플러스 2a 이렇게 되죠. 됐어요?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이보다 작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얘는 여기 있으면 해가 없는 거고 여기 있으면 해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2. 여기 있으면 해가 있는 건데, 그게, 'B'랑 4래. 해가. 그러니까 얘가 B고
얘가 4인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지.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12, 2a는 마이너스 14, a는 마이너스 7. 됐어요? 2번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도록 하래. 그냥 왼쪽부터 바로 구할게. 그럼 마이너스 2x 빼기 1 그리고 a 여기는 7x 플러스 14 7x 플러스 14 6 빼기 12x 마이너스 5x 플러스 20 이렇게 이해돼요? 해가 없어야 된대. 그럼 이걸 풀어야지. 해가 없어야 되니까 요거 풀고 아까 이거 풀자 했잖아.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2x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요놈 풀려면 이거 넘기면 5x가 20 빼기 a x는 5분의 20 빼기 a 해가 없어야 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고 해가 없으려면 이거보다 큰데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이쪽에 있어야지. 얘랑 얘랑 같아도 돼? 같아도 되지. 교집 그 공통인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쓰지. 이번에 A 이렇게 있어도 돼. 같아도 돼. 이해가 돼? 그럼 이거 넘기면 40 빼기 2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A 넘기면 3A가 마이너스 45 A는 마이너스 10가 최대가 해가 없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됐죠? 네, 14-6을 볼게요. 절대값 들어가는 부등식인데 이건 좀 메커니즘을 외워두는 게 편해. 매번 원래는 이제 케이스를 다 나누는 거거든. 절대값 있을 때는 양수일 때 절대값 아닌 게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 많이 붙여 나오는 걸 알고 있니? 네. 원래는 다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그렇게 매번 풀려면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는 할만해. 근데 절대값이 두 개 있거나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두 개 있으면 케이스를 나누면 많이 나눠야 되거든. 그치?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작을 때 얘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많이 나눠야 되지. 그러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할 거냐.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는 그냥 나누면 돼. 이걸 그래서 유형화 시켜보자. 그래서 절대값 포함하는 부등식 하는 부등식. 첫 번째 유형은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x가 a 이게 0보다 크거나 했을 때 이렇게 나누잖아. 여기까지 이게 이게 영어가 같으면 그냥 풀려 나오지. 그지? 영어가 작으면 이해돼? 그럼 이거 풀면 이거 만약 붙여버리면 이거 바뀐다 그랬지? 부도가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x는 뭐보다 커? A, B보다 크잖아.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하면 x가 A 플러스 B A 빼기 B 그냥 이걸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절대값이 있으면 얘를 그냥 x 빼기 A가 이건 이제 정석적으로 푼 거고 얘를 B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돼.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돼? 그래서 x는 A 플러스 B A 빼기 B구나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된다. 이렇게 매번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어떨 때? 이렇게 푸는 건 언제?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어요. 서술형은 이렇게 풀고 나머지 객관식은 다 이렇게 풀면 돼.
어차피 단답형 문제가 없잖아. 너희는 서술형 아니면 객관식밖에 없잖아. 단답형인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술형이 이렇게, 나머지 객관식은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쟤는 어떻습니까? 얘는 그럼 똑같이 양수일 때는 양수보다 크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왜? 큰 것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닫히는 범위고 얘는 이렇게 열리는 범위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아, 이거는 x가 a 빼기 b구나. 바로 그냥 가면 돼. 예를 들어. 그래서 거기에 예시를 이제 풀어보면 1 절대값 x 빼기 3, 2 이렇게 있다고 하면 먼저 요것부터 보면 이렇게 1번, 2번 열린 범위부터 보면 뭐보다 크다. 그지? 그러면 x 빼기 3이 큰 것보다 크다 그랬지?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가. 그래서 x가 4, x가 2. 두 번째는 x 빼기 3이 저거니까 x 빼기 3이 2. 그럼 좀 빨리 풀 수 있다고. 이걸 매번 나누고 하면 더 귀찮아. 5, 1.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수직선상에서 비교하면 돼. 마이너스 2, 4, 1. 답은 4부터 5까지다. 아, 미안하다. 여기 2다. 그럼 왜 그림 달라졌다. 여기 3 넘겼는데 왜 마이너스 1이랬지? 그러면 1, 2, 4, 5가 또 묶어버려. 그러면 1부터 5까지 있고 2보다 작던지 4보다 크던지가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두 번째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각각 0 되는 지점을 찾아봐. 마이너스 1이지. 얘는 2지. 원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작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2보다 크다 작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원래는 네 가지 케이스를 해야 돼. 뿔뿔 뿔만 막뿔 막막.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따져야 되니까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그럼 범위는 하나, 둘, 세 군데만 따지면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케이스만 따지면 된다. 그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지? 둘 다 마이너스 7. 먼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플러스. 이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x지.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에서 답을 끝내면 안 돼, 절대로. 왜? 우리는 어떠한 가정하에 하는 거야? 요렇다는 가정하에니까 얘랑 얘를 합쳐야 돼. 예를 들면 이거야. 네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데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할게요 라고 했어. 근데 그럼 내가 그래 그럼 17일부터 나와. 그럼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 거야? 17일부터 31일까지 일하는 거지. 5월달이니까. 근데 17일부터 나와. 그럼 17일부터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6월달에 나오고 7월달에 나오면 안 되지. 애초에 이번 달까지만 학교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그걸 맞춰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공통 범위를 이렇게 따져줘야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렇지? 2번
x가 등호는 여기 안 붙였으면 여기는 붙여줘. 둘 중에 한 군데는 붙여줘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지. 얘는 2보다 작으니까 음수지. 그럼 얼마야? 계산하면 3이잖아. 3은 5보다 작으니까 성립하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 이거 또는이잖아. 1번이면서 2번일 수가 없잖아. 또는 가는 거지. 이해돼? 한번 이 x가 이번에 등호 여기 안 붙였으니까 여기 등호를 붙일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지. 그래서 x 플러스 1 빼기 2가 5보다 작다. 2x 빼기 1이니까 넘기면 6 되겠죠? x가 3보다 작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랑 같이 가라. 같이 가는 거 알지? 그래서 1, 3이야. 그래서 범위는 얘거나 얘인 거지. 다 합쳐줘요. 또는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있어. 이 빵꾸 뚫리고 여기 빵꾸 뚫렸어. 여기는 다시 채워지고 여기 빵꾸 뚫렸어. 여기는 다시 채워주고 빵꾸 뚫렸어. 그러니까 채워지고 채워졌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 비어있는 게 없잖아. 채웠잖아. 마이너스 2x 여기만 여기도 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2개면 4가지 케이스 나오는 게 아니라 3가지 케이스. 절대값이 3개면 몇 가지 케이스야? 뿔마 해서 8가지가 아니야. 그렇지? 3개면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또 하나 0 되는 거니까 하나 4가지 케이스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좀 짜증 나겠지. 그러면 이제 다른 것부터 먼저 풀러. 그러면 좀 계산이 귀찮으니까. 쉬운 게 아니니까 2개 정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암산으로 싹 되는 건 아니잖아. 2개만 해도. 여기 좀 쉽지 않다. 요거 하나는 연습해보고 가자. 7, 8, 9 그냥 다 문제 푸는 거거든. 뭐 특별한 그런 게 없고. 요거는 좀 연습해보자. 14시 6개 유지 한번 3개 해봅시다. 그거 연습해보자. 한번 해봐. 유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보다 작다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크다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안 되면 얘기하세요.
네. 3번은 됐어요? 와, 좋은데? 2번을 써야겠다. 이거부터 보면 뭐보다 크다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든지 큰 것보다 크던지 작은 것보다 작다. 2번은 100 플러스 1이 7 여기까지 돼요? 얘는 x가 2보다 크다, x가 4보다 작다, 얘는 x가 2, x 8.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8, 6, 2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부동을 반대로 했네. 수술이 반대로, 이거를 반대로.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부동 방향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전부 다. 7번. 야, 형, 이제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비슷해. 중학교 때 이런 걸 했지 주로. 뭐 의자에 몇 명씩 앉으면 뭐 몇 명이 뭐 모자르고 뭐 의자가 몇 개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냈었지 주로 중학교 때. 그치? 아니면 뭐 박스에 사과를 몇 개씩 담으면 몇 박스가 모자르고 뭐 몇 개씩 담으면 뭐 이런 식으로 냈었죠. 그거랑 비슷한 문제지. 요거는 내일 학교도 있고 안 내일 학교도 있어요. 근데 방금 전까지 했던 14-6, 14-5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출제를 한다고. 둘이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얘는 내일 학교도 있고 안 내일 학교도 있어서. 텐트를 배정하려고 한다. 한 개에 5명씩 배정하면 12명의 학생이 텐트의 개수 X라고 할게. 학생의 수 Y라고 합시다. 그치? 그러면 텐트 한 개에 5명씩 배정을 하면 12명의 학생이 배정받지 못한대. 5개씩다. 그럼 학생 수는 5개씩 배정을 딱 했더니 12명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했으니까 12명 이렇게 그냥 딱 나오는 거지. 딱 이게 끝나면 이건 뭐 그냥 애초에 배정 못 받은 거니까 딱 뭐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 텐트 한 개에 7명씩 배정을 하면 그래서 7명씩 배정을 했대. 여기 7 하면 9개가 남는데 9개가 남는데 그러면 봐봐 얘는 텐트가 9개가 남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이거야. 텐트가 9개. 그럼 봐봐 9개가 남았으니까 여기는 마지막에 7명이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 모르지. 이게 중요해. 이게 핵심이야. 마지막 텐트는 몇 명인지 몰라. 마지막 텐트는 몇 명인지 모른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뭐야? 마지막 텐트에 있는 사람은 1명에서 7명이지. 다 찰 수도 있고 한 명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나머지 9개가 버려진 거지. 마지막 텐트는 몇 명인지 모른다가 핵심이야. 이해돼? 그러면 내가 이 9개는 빼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7명 찾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야? x 빼기 10이지.
텐트는 9개는 빠져 있고 1개도 또 빠져 있으니까, 그지? 두 번째 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y는 내가 7명씩 넣었대. 그럼 마지막 텐트에는 1명이 최소한 있어야 되고 7명씩 했더니 마지막에는 7명이 다 찰 수도 있고, 저렇게 마무리가 된다. 이해가 돼?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여기다가 뿅 넣어주면 된다. 7x 빼기 69는 5x 플러스 12, 7x 70에서 빼기 63. 여기부터는 풀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식 세우는 게 어려운 거지. 여기부터는 다 해, 걔네들아. 이제 여기서 안 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해. 식을 세울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은데 이걸 세우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텐트를 따로 식을 범위로 세워줘야 된다. 이해돼? 여기서는 어렵지 않잖아. 69에서 80에 2x는 12, 63, 63은 75. 2분의 75 하면 얼마야? 37.5, 81, 40.5. 이렇게 했지. 그러면 38, x가 38일 때 y가 얼마 나오겠지? 38 이러면 나오지? 202. x가 39면 5, 35, 5, 45, 207. 40이면 212. 이렇게 올라가죠.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마지막 텐트만 좀 조심하면 돼. 그렇지? 두 문제 남았어요. 14, 18. 두 실수 xy에 대하여 맥스는 말 그대로 맥시멈 그랬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둘 중에 크거나 같은 게 맥시멈. 이제 미니멈은 뭐 맥시멈의 반대로 이렇게 하래.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래. 그럼 뭐 그런 거 같다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면 맥시멈 안에 미니멈 A, A를 하래.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를 나누면 되지. 아까 말했잖아. 모르는 케이스, 미지수 나오면 케이스 나누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지. A가 B보다 커나 같으면 얘는 둘 다 어떻게 하래? 얘는 뭐 하라 했어? 맥시멈 마이너스 붙이고 거기 문제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면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냐? 둘 중에 크거나 같은 건 얘지? 맥시멈이니까. 그지? 얘인데 요 값은 마이너스 B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B, A의 맥시멈 하는 거야. 근데 A가 B보다 컸으니까 A네. A가 B보다 컸을 때는 A야. 그럼 B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보자. B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얘가 또 일단 1차 관문이 얘잖아. 근데 마이너스 붙이면 둘 중에 큰 거니까 얘지. 얘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붙였지. 그냥 A잖아. 그럼 A랑 비교해봤자 뭐 A밖에 없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커도 A고 A가 B보다 작아도 A네. 답정을 해, 답정을. A.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미수 나오면 경우를 나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우를 나눈다. 미수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나눠보면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숫자 할 때도 14, 18에 1번은 쉽게 가는 거야. 그치? 숫자니까. 바로바로 알잖아. 문자일 때만 이렇게 차분하게 해보면 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알겠지? 마지막 하나씩 불을 볼게요. 불을 보면 세 자연수의 곱과 합이 같을 때, 세 자연수의 곱과 합이 같을 때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과정이에요. 곱과 합이 같을 때. 이거를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라 그러면 너나 나나 되게 풀기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빈칸 채우는 거는 해야 돼. 빈칸 채우는 거 말고 그냥 막연하게 증명하라 그러면
아예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그냥 패스하면 돼. 패스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빈칸 채우기는 시도를 해보라고. 이제 걔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세 자연수라 그랬고 A, B, C라 그랬고 곱과합이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미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양변을 뭘로 나누래? C로 나누래. C로 나눴으니까 A, B는 C분의 A, C분의 B 플러스 1이지. 여기에서 A, B는 어떠냐 이거야. C분의 A는 C가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0과 1 사이지. 0 초과 1 이하. 이해돼? 0 초과 1 이하. 왜 이거 크니까 C분의 A, C분의 B는 1이니까 얘는 0보다 크잖아. 왜? 둘 다 자연수니까. 얘는 0 초과 1 이하. 얘도 마찬가지로 0 초과 1 이하. 그럼 우리 아까 했잖아. 이런 범위 있을 때 둘 더하는 건 어떻게 한다 해서 제일 작은 것보다 크고 제일 큰 것보다 작은 걸로 하라는 거야. 그지? 등호는 둘 다 있을 때만 등호를 하라고. 그러면 제일 0, 0, 1, 0, 1, 0, 1, 0, 2. 그러면 0, 0 이렇게 되겠지? 근데 2가 될 때는 둘 다 등호가 들어갔으면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야. 이해가 돼? 근데 여기 1까지 더하려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 3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네. 이해돼요? 그래서 A, B는 1초과 3 이하지? 이해돼요? 근데 자연수가 1초과니까 그래서 A, B는 2거나 A, B는 3인 거야. 이해가 돼요? 제일 크려면 어떨까를 보자. 그러면 A, B가 2일 때를 해보자. 그러면 얘가 1이고 2인 거밖에 없지? 1이고 3인 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1, 2면 여기다가 넣으면 2C는 1, 2니까 3 플러스 C니까 C는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여기 해보면 3C는 얘는 4 플러스 C구나. C는 2네. 반전이네. 이게 더 클 줄 알았는데 얘가 더. 그러니까 해봐야 돼. C의 최대값은 얘야. 이럴 때 이러면 B가 더 크니까 C가 더 크겠냐? 말이 안 되잖아. C가 어떻게 B보다 작아? 말이 안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빈칸을 채우라고 하면 처음부터 채우는 건 요놈 순서대로 쓰려고 그랬으니까 처음 게 요놈 요게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그지? 따라서 언제 C, A, B가 2일 때 요게 3번에서 5번이 되겠죠. 그때 6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빈칸 채우기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풀려고 하면 어려워, 힘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14, 10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위에 것처럼 빈칸 채우기를 하면 좀 쉬운데 안 되면 다음 시간 물어봐. 고민해보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이번에 연습 문제 좀 적어. 그러니까 센을 좀 많이 하자고. 최대한은. 센은 1차 부등식을 요걸 몇 문제인지 한번 볼까? 814에서 B 스텝은 당연히 하시면 되고요. 그치? B 스텝은 이거 얼마 안 되니까 B 스텝은 하고 C 스텝은 하는 데까지 해봐. 근데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이거 끝나면 B 스텝 쭉 되면 그 다음엔 요 C 스텝을 해봐야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그래서 요 B 스텝까지 하고 C 스텝은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해봐요. 그렇죠? 어디까지 할 거야? 응? 어디까지 할 거냐고. 일단 너의 목표는 뭐야?
입이 바짝바짝 마르나? 뭐 어디요? 할 수 있는 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가 뭐야? 그 중간고사는 그 성적표 나왔어? 나왔어요. 오늘 나왔어? 그럼 뭐야? 이? 이게 뭐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한 여기. 그럼 1에 가까운 2? 아니 중간보다는 살짝 높은. 그럼 몇 점 차이야? 그게 컷이랑. 이게 기말에 한번 노려볼 만한 거야? 아니면 좀 9점인가? 9점. 9점? 9점이면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왜냐면 애들이 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수고했어요.